금가루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 이 책은 몇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겪고 수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을 한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다. 불황이나 긴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불황은 그 누구도 좋아해서는 안 된다. 긴 세월 동안 나는 이런 책을 찾으려 노력했다. 성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책은 많이 봤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간결하고 단순한 법칙이 담긴 책은 찾지 못했다. 나는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이런 책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에 나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고 돈을 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했을 것이다. 나는 우울증과 건강 악화, 외로움, 재정적 어려움, 무참한 실패를 경험했다. 온 세상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고 손대는 일마다 망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먹여 살려야 할 아들이 있었기에 실패에 안주할 수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해야만 했다.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바닥을 쳤을 때 마침내 성공과 실패의 도구인 생각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실패가 실패한 사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며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열쇠임을 알게 되었다. 이 놀라운 성공의 비밀을 깨닫자 운명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사고가 화두다. 경기 침체와 불황 속에서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이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부라는 단어에는 번영, 성공, 번창, 좋은 결과를 경험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건강, 재정적 성공, 행복한 삶, 양질의 교육과 여행의 기회, 영적인 삶 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다. 이 책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으로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달성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작동 원리도 보여준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에 힘을 키우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한 영업사원은 자기도 모르게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의 힘을 사용했다. 사람들이 사업은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금가루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판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맞아, 그 사람이 만지면 무엇이든 금으로 변해 라고 말했다. 내가 목사가 된 첫 해에 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미국을 강타했다. 교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부의 법칙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 부의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효과를 드러냈다.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었다. 역동적,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다. 역동적인 것은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변화를 낳는다. 역동적인 것은 당신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칙은 효과적인 원칙을 말한다. 저명한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법이 합의된 행동 규칙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단어는 질서에 대해 열망을 암시한다.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사고, 감정, 신체, 재정 문제 등의 삶의 모든 면에서 질서를 필요로 한다. 자연 법칙의 초기 연구자였던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물리적 세계에 하나의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물리적 삶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칙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법칙도 존재한다. 예수는 이 법칙들을 알고 지속적으로 실천했다. 영적 법칙은 매우 강력해서 자연 법칙을 증가시키거나 무력화하고 뒤바꾸기도 한다. 영적 법칙을 사용하면 물리적 차원에서는 기적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온다. 지원 업무를 하는 두 직장인은 내 첫 강의를 듣고 나서 일주일 만에 급여를 올려받았고, 한 사람은 승진을 하면서 새 직함까지 얻었다. 한 증권 중개인은 동료들 대부분이 한가한 상태일 때 기대보다 많은 일을 의뢰받았다고 한다. 몇 년간 보이지 않았던 고객이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투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의 수입은 4배로 불어났다. 운영 중단 상태의 기업 고객을 여러 보유했던 한 변호사는 갑자기 불황이 끝났다고 했다. 그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나중에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의 패턴을 확립하고 나서 보니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한 철강 제조업체의 대리점은 예상치 못한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한 여성은 직원이 100명이 넘는 할인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여성은 월말에 할당량을 초과 판매한 유일한 직원으로 성과급을 받았다. 다른 직원들은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는 회사에 막대한 금액의 미수금이 있었다. 그가 채무자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미수금은 조용히 해결되었다. 받지 못한 돈이 있었던 한 보석상은 독촉 편지를 쓰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채무자들과 자기 자신을 두고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더니 놀랍게도 금방 돈이 들어왔다. 빚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했던 한 가족은 갑자기 큰 돈을 상속받게 되었다. 한 공무원은 몇 년 동안 의회에서 계류 중이던 임금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한 통신사 직원도 몇 달 전에 약속받았던 임금 인상을 받았다. 한 건축 엔지니어는 작은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10배로 큰 현장으로 발령받았다. 경비가 전액 지원되는 해외여행을 하게 된 부부도 있었다. 이는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의 힘을 보여주는 숱한 사례의 일부에 불과하다. 새롭게 나타난 것은 금전적인 수익만이 아니었다. 매주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참가자들의 얼굴에서는 이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기, 행복, 평화 등의 새로운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다. 패배의 표정은 권위, 승리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정말 멋진 변화였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사람들도 있었다.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한 사업가는 평생 동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삶의 모든 부분에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에 힘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그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졌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도 느꼈던 긴장감도 점차 완화되었다. 얼마 후 그는 의사로부터 심장질환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신경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중 한 주부는 수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의학적으로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터였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자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서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인정을 받는 기분을 느꼈다. 덕분에 남편은 자신감을 얻었고 업무에서도 성과를 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이루어낸 성공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오랫동안 결핍되어 있었던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삶의 모든 부분에 행복이 찾아오면서 통증과 고통은 사라졌고 건강이 크게 개선된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자살을 자주 떠올리던 외롭고 불행했던 한 사업가는 부의 법칙에 강한 흥미를 느끼고는 다른 관심사를 찾게 되었다. 그 결과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었고 자살에 대한 생각은 사라졌다. 과도한 음주로 어려움을 겪던 주부와 사업가는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그들은 음주 문제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승리를 기대하면서 내면의 적대감과 갈등을 해소했다. 술을 마시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부의 법칙을 실천한 많은 부부가 결혼을 지켜냈다. 이혼했다가 배우자가 돌아와서 재결합한 사람도 있었다. 외로운 미혼이었던 여러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했고 사별 후 20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다가 재혼한 사람도 있었다. 자신의 일을 늘 싫어했던 어느 회사원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일을 싫어하지 않게 되었다. 부의 법칙을 가르치는 강의가 성공을 하면서 강의를 들을 사람들 중 일부가 도움을 주었다. 한 사업가는 이 책의 출판을 도와주었고 증권 중개인은 책의 제목을 지어주었고 홍보 컨설턴트는 출판사를 찾아주었다. 그 영업사원이 옳았다. 공기 중에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금가루가 떠다니고 있다. 우주는 인간이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선언한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안다. 심리학자와 형이상학자들도 금가루에 대해 잘 안다. 그들은 인간이 생각, 감정, 말, 행동을 통해 내면과 주변 세계에 풍부하고 무한한 물질들로 자신의 세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공기 중에 그리고 모든 곳에 금가루가 있다는 사실을 새기고 자신 있게 나아가자.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라. 공기 중에는 나를 위한 금가루가 떠다니고 있다. 나는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 금가루들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미 금가루가 가져온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어서 책장을 넘겨 금가루를 손에 넣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비밀을 알아보자. 진공의 법칙.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의 영역에서는 더욱 맞는 말이다. 진공의 법칙은 가장 강력한 부의 법칙 중 하나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대담하고 과감해져야 한다. 정직하게 노력하고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진공의 법칙이 필요한 경우다. 진공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선과 부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하라. 원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위해 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가구가 있거나 더 이상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을 치워라.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작은 것은 버리자. 꽉 막힌 공간에는 새로운 물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더 큰 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놓아주거나 버린 것이 있는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을 치우면 원하는 것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된다.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한 부부는 새 집을 꾸미면서 진공의 법칙을 실천했다. 이전 집에서 정말 좋아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가구들만 가져왔다. 예전 가구들을 대부분 과감히 버리고 새 집의 남은 공간이 원하는 가구로 채워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부부는 아름답고 적절한 새 가구들에 대한 비전을 굳건히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이 포인트를 받게 되었다. 포인트로 여러 가지 유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가구였다. 한 사업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을 팔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했다. 그는 진공의 법칙에 대해 듣고 자신이 몇 달간 집을 팔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원하는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서재에 조용히 앉아 집이 팔려 이사한 것처럼 각 방이 비어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사방이 텅 빈 집을 시각화했다. 그런 다음 이삿짐 센터에 보낼 메모를 작성하고 이미 집이 팔린 것처럼 세부적인 이사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집이 마음에 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다. 건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공간을 만들 때마다 우주의 물질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달려든다. 이는 삶의 정신적, 육체적 차원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한 사업가는 몸이 좋지 않아 몇 주 동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남자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갔다. 그의 몸에는 독이 가득했고 그 어떤 것도 독소를 빼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열과 심한 기침으로 고통받던 남자는 진공의 법칙을 떠올리고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신에게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때 불현듯 원한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는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했고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그는 원한을 불러일으킨 사건들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욕망을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상대방은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 그가 원한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고열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반복해서 선언하기를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놓아주고 풀어준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영구적으로 종결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자유이고 당신도 자유이며 우리는 다시 잘 지낸다. 잠시 후 그는 평온함과 고요함,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열은 사라졌고 마침내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남자는 용서를 통해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했다. 용서가 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내키지 않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용서는 낡은 생각, 감정 또는 조건이 있는 자리에서 더 나은 것을 드리기 위해 그것들을 놓아준다는 뜻이다. 놓아주면 빈 공간이 형성되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용서의 필요를 발견했다. 또한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기 시작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반응하고 축복을 받으며 해결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매우 부유했던 한 여성은 사망한 남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녀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웠다. 정신적 고통에 빠진 그녀는 어느 날 밤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모인 사람들은 특별히 분노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에게 소송을 제기한 남자를 용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서라고요? 저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는 정말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확고했다. 모임이 싫어진 그녀는 자리를 떠났지만 다음 주에 돌아와 다시 용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며칠간 그녀는 용서의 힘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운전을 하던 중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친구를 생각하며 주님, 인간적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면 저를 통해 그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녀는 평화에 감사하며 그 문제를 마음에서 떨쳐버렸다. 며칠 후 그 친구가 그녀의 변호사를 만나러 마을에 왔다. 그는 변호사에게 그녀를 직접 방문해도 되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주저하며 그래도 되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합의도 변호사인 저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소송 때문에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그녀와 친구이기도 했고 그녀의 남편도 존경했으니 보고 싶네요. 예전처럼 만나서 옛 얘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상냥한 말투로 전화를 해왔고 대화를 하던 중 마침내 소송 문제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둘은 모든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법정 밖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완고한 생각, 태도, 의견을 놓아주면 보다 즐거운 경험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용서의 기술. 매일 30분 동안 앉아서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떠올리면 기분이 나쁘거나 걱정이 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라. 부당하다고 비난하거나 모진 말을 내뱉은 사람, 험담한 사람, 소송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라.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저지른 실패나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했다면 스스로를 용서하라. 용서가 부와 성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라.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사랑이 완벽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사이도 다시 좋아질 것이다. 나는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성공과 부, 완전한 선을 기뻐한다. 다 잘 될 거야. 한 번은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의 남편은 음주와 정서 불안 때문에 좋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그녀에게 남편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용서를 통해 더 큰 선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용서할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녀는 해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태도를 감정 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매일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마침내 그녀는 매일 30분씩 용서를 실천하겠다고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불쾌하거나 불행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리고 남편의 최근 행동뿐만 아니라 떠올린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해방, 용서를 선언했다. 그녀가 안도감을 느끼고 오래되고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에서 해방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다. 남편은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었고 항상 꿈꿨던 아름다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다. 놓아주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 문제의 상황을 바로잡는 방법과 해결책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놓아주어야 한다. 관련된 상황이나 인물에게 선언하라. 나는 내려놓고 놓아주고 섭리에 맡긴다.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해방을 통해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해방은 당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이 훨씬 더 자유롭게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놓아주면 선을 끌어당기는 힘은 더욱 커진다. 물건을 놓아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옷장에 있던 대부분의 옷을 여동생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좋은 옷들이었지만 실증이 났기에 옷들을 전부 동생에게 주면 새 옷이 들어올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동생에게 옷들을 붙인 뒤에 나는 새 옷이 올 거라고 확신하며 행복해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동생에게 보낸 그 정장이 있었다면 오늘 입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에게 보낸 옷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미 발산한 생각을 다시 발산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동생에게 보낸 옷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선언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놓아줍니다. 당신은 내 옷장에서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러자 금세 아름다운 새 옷들이 내 옷장을 찾아왔다. 자석 같은 힘이 작용한 듯 했다. 텅 빈 옷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친구가 조용히 내게 와서 너와 나누고 싶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기도할 때 계속 네게 옷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는 옷을 잘 입지만 그 생각이 계속 나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했다. 그렇게 흐름이 시작되자 이곳저곳 모든 곳에서 물질이 흘러 들어왔다. 어느 잡지사에 기고한 글이 게재를 거절당했는데 확신은 없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사를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그랬더니 승인이 났고 고려도 받을 수 있었다. 쇼핑을 하던 중 물건을 보고 내게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위해 선물로 구입한 사람도 있었다. 모두 옷장에 걸려있는 상상을 했던 옷들이었다. 고향을 방문한 친구 한 명은 그곳에서 쇼핑을 했다. 한동안 나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친구라 내 빈 옷장에 대해 알 터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쇼핑을 하다가 날 위한 옷을 사서 보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널 위해 옷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동생에게 보낸 옷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주고 난 뒤에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하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자유롭게 놓아줄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줘서는 안 된다. 줄 거라면 준 것은 관대하게 놓아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라. 진공의 법칙을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해 새로운 부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올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풍성한 결과를 얻으려면 특정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현재의 필요를 채울 만한 돈이 없거나 더 큰 부를 얻는 길이 막힌 듯 보인다면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자신이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하고 무력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상황을 두고 이렇게 선언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갑, 통장 등 재정적 공급을 나타내는 유형적 증거를 손에 들고 선언하라. 너는 지금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우주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돈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부자다운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돈을 지불하는 것을 미루거나 아껴 써서는 안 된다. 수중에 있는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써라. 이때 재정적 결핍을 들먹이며 상환을 미루면 갚아야 할 비용이 2배로 늘어난다. 위를 올려다보고 낼 돈이 있음에 감사하라. 그런 다음 내야 할 돈을 축복하며 담담히 내보내라. 즐겁게 선언하라. 최선을 다하라. 재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위를 올려다보는 또 다른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가꿔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최대한 화려하게 살아라. 한 번은 회의에 참석할 때 입을 새 옷이 필요했지만 옷을 살 돈이 없었다. 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드레스를 계속해서 입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내가 제공했던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누군가 현금을 보내주었다. 당연히 나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샀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로 풍요로운 느낌, 풍요로운 분위기, 풍요로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결핍 상태나 빈 공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결핍이나 제약에 대해 말을 하면 경제적 빈곤에 머물게 된다. 자기 자신이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상황이 어렵다거나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가진 게 얼마나 적은지가 아니라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라. 콩밖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제일 좋은 도자기와 은접시를 꺼내 식사를 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빈 공간을 만들 때 현재 눈에 보이는 공급을 보류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당연한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가능한 한 풍요롭게 살 때 풍성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새로운 공급 통로가 나타난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금융자산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공급을 늘리는 일을 하게 된다.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지 말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가시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다.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사용해
눈에 보이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맞서 승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누구나 자신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을 실천해야 한다. 재정적 결핍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에나 있는 풍부하고 보편적인 풍요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그런 다음 당신이 기도하고 노력하며 강력하게 바랐던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려놓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라. 해묵은 생각과 태도, 오래된 소유물을 놓아주고 그 자리를 부와 진취적인 성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우면 조건은 꾸준히 개선된다. 사람은 항상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발전 욕구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옷이 작아지듯 과거의 이상에서 벗어나면 삶의 지평도 넓어진다. 성장의 속도에 발맞추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낡은 것을 버려야 한다. 낡은 것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아예 멈추게 된다. 지금 당장 빈 공간을 만들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와 성공을 불러보는 건 어떨까?